지사님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미안합니다. 네. 아까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표정이 다 굳어가지고 안 보고 싶은 인간 보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있는 현실이니까 맞닥뜨려서 얘기를 좀 하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죠. 예. 원래 정치인들이 이렇게 나쁜 현상이 잘 안 나타납니다. 표 떨어질까봐.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회피할 게 아니고 현상도 정확하게 보고 또 가능한 새로운 대안도 좀 찾아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저희 입장도 좀 말씀드리고, 또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뭐 의견이든지 또는 뭐 부당한 게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나 뭐 요청이나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골짜기를 보니까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게 사실이에요. 아까 제가 지역 방송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또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좀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가 이 계곡 정비에 나서게 된 이유는 크게는 저는 우리 국내 관광객들이 갈 곳이 없다. 그래서 국내에 가는 것보다는 해외로 가는 게 더 싸고 더 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온다는 현실이 있죠.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특정 지점들을 이렇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맨날 했던 거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국내의 유객들, 관광객들 전체 규모를 줄이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전체 판이 자꾸 작아지는 거죠. 계곡 방문을 회피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합의한 규칙은 서로 지키자라는 겁니다. 이 규칙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게 적용되는 당사자는 당장은 불편하고 그럴 수 있지만 전체 공동체에 전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너무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사실 여러분들 진짜 억울할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 뭘 일어나. 더 큰 도둑도 많은데, 더 큰 잘못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 공감하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큰 잘못을 저지르는 진짜 힘센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하고 작은 잘못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면 사실은 그걸 요구하기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규칙을 지키는 사회, 힘이 세든 너무 많이 가졌든 아니면 작든 간에 서로 규칙을 지켜줘야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게 전체적으로는 사회 발전에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상상했던 것은 정말로 이렇게 바위도 많고 이렇게 정말 경관 좋은 계곡들을 독점하는 그런 현장들을 많이 상상을 해요. 우리 국민들께서 그 계곡의 불법 점거 문제를 상상을 하면 다 그런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가서 돗자리 펴고 좀 앉아가지고 물장난이라 좀 하고 싶은데 거기를 다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자리세 내라 그러고 10만 원짜리 백숙 안 사 먹으면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다는 이제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제가 막상 여기 이 골짜기를 보니까 사실 그런 요소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놔둔다고 해서 일반 그 놀이객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닌 것 같고, 있는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 영업에 사용하는 곳이어서 이런 데까지 이렇게 심하게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제가 저 위에서 우리 철거에 동의해 주신 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측면에서 좀 안타깝고 죄송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외 없이 이렇게 단속하고 또 합의된 규칙을 관철하자고 하는 것은 어딘가 하나 예외를 인정해 놓으면 자꾸 그게 끊임없이 확대돼요. 확대되고 결국은 아니 저기는 놔두고 왜 우리는 이러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좀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전체적으로 정비가 잘 되고 나면 제가 아까 우리 양주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합리적인 대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정말로 간이 교량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뭐 어딘가 정비를 쓸 필요가 있다면 그런 것을 뭐 공식적으로 점용 허가를 해주든지 뭐 이렇게 해서라도 쓰는 방법들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자. 사람들, 일반 시민들, 도민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고 개별적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넘어가는 거는 좀 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방법을 좀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좀 수용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소상공인들이나 또는 이렇게 영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원 사업을 저희가 많이 합니다. 경제가 살려면 대기업 재벌 기업들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골목골목에 구석구석에 돈이 돌고 또 서민들이 잘 살아야 진짜 잘 사는 나라죠. 나라에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특정 소수만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처치곤란이고 대다수는 정말 가난해 어려움에 이렇게 고생하면 그 잘 사는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영세 자영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쓰시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지역화폐 뭐 이런 것들도 이 매출액이 6% 내지 10% 지원해 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자영업자들한테는 매출 증대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도 좀 하고 뭐 상인들 교육 사업들도 좀 하고 사실 그거 중요하잖아요. 어떤 태도로 손님을 대하느냐 이게 또 사실 매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통계적으로 저희가 상인 교육 3개월 과정을 마치고 나면 그냥 통계적으로 그거 사실 자체만으로도 매출이 7%좀 늘어난다고 해요. 저희가 학술적으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근데 그 중에 예를 들면 뭐 전시 방법이나 손님을 대하는 태도나 뭐 하다못해 내부 정리 또 청결도 유지 뭐 이런 것들만 잘해도 사실 이미지가 좋아서 매출도 늘어나고 손님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지원도 좀 하고 동네에 뭐 예를 들면 필요한 기반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조금 할 수 있는 건 또 하고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해요. 좋은 제안 해주시고 뭐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섭섭한 말씀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아플 정도로 멱살을 잡으셔도 돼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뭐 하십시오. 이제 뭐 자유롭게 얘기하죠. 아니, 좀 잠깐 우리 순서에 따라서. 아, 순서 있어요? 예, 네, 순서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진행하도록 제가 네. 좀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예.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네. 장신상 이장님. 네, 장진상 석현 이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도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저희 석현이를 찾아주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로 안 감사하잖아. 또한 경기도 건설국장님과 양주시 교통안전국장님을 비롯하여 특히 안전건설과 동달근 과장님, 오늘 특별한 사장님도 오늘 안 나오셨네요. 멀리서 지금 응원하고 계실 겁니다. 또 권민 팀장님, 또 주무관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정 업무 수행과 더불어 흥분한 주민 설득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신 노고를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공무원을 두셨기에 오늘 이 시간 큰 충돌 없이 존경하는 지사님과 자리를 같이 한 게 된 것이고 그 뒷면에는 성숙한 석현이 주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석현이 주민은 십수년간 고을을 지키며 생업에 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갑작스런 작금의 변화에 생계를 걱정해야 되고 설 자리가 없어짐에 따라 분통과 목매임이 간절합니다만 성숙한 마음으로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고 보잘것없는 이장께도 귀를 기울여 주셔서 오늘 이만큼 성과를 올리게 된 것을 존경하는 지사님께 헤아려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의 애로사항을 몇 분이 분담하여 건의드리겠으니 받아주셔서 선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면서 이장이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장의 건의 내용은 아름다운 테마 거리를 조성해 주셔서 하천 물가가 아니라도 찾았던 손님께
거리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실 것을 감히 건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상이고 다음 건의자 우리 순서대로 건의를 해주십시오. 아, 작은 게 있군요. 네, 네, 네. 말씀하십시오. 김영진. 제가 먼저 할게요. 네네네. 말씀드리고, 저는 그 석현리에서 폭포스라고 하는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장흥화 협의회장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뭐 시단체장도 한 2개 했고, 또 경찰서 우리 경찰서 단장도 했고, 저 나름대로 이 산구석에서 참 가정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열심히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우선 오늘 그 이재명 도지사님이 우리 이 사무실에 건교 오지인데 참 엄청 어려운 걸음을 하셨어요. 그리고 만나 뵙고 보니까 그 품위가 넘치시는데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아마 이 동네가 생긴 이래 이만큼 지위가 높으신 분이 우리 이 동네 이사무실입니다. 여기가 노인회관 겸 이제 그 이사무실인데 이렇게 찾아주신 이런 예는 이 동네가 생기고 처음입니다. 우리 그 지사님의 앞날에 앞으로 항상 좋은 일만 이렇게 있으시고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간단하게 이 동네가 아직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온 과정을 저는 산 증인으로 제가 이제 이 동네만 한 13대째 살고 있는 대대로 살고 있는 토백이 중에 토백입니다. 그래서 촌놈이지만 열심히 살았고 마차길밖에 안 되는 여긴 안 그렇지만 저 위쪽으로 제가 하는 업소에는 이제 마차길밖에 안 되는 길을 매년 진짜 한 뼘씩 반 뼘씩 이렇게 늘리면서 이렇게 그 동네를 개척해 왔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시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또 뭐 관계되는 우리 도도 마찬가지지만 여태까지 이렇게 보살펴 주셔서 참 잘 이렇게 영위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잠도 안 오지만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 상인들 모두가 진짜 너무 찐눌리고 지금 울상해요. 그래서 아까 그 지사님 말씀이 어떻게 해서라도 앞으로 방안을 찾아서 우리가 영업할 수 있게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100%다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그건 저희 욕심이고 뭐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고생하면서 만들어온 동네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오지마을까지 찾아주셨으니까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네. 앞으로 좋은 동네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네. 저 혼자 그 모든 욕구를 다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저는 인사에 대신해서 우리 그 도지사님을 이렇게 막상 뵈니까 그냥 방송에서 보고 이렇게 듣고 또 이렇게 언론에 듣던 것보다는 상당히 포근하고 정이 있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고생하면서 이 동네를 지키고 이렇게 살아온 우리 상인들을 좀 네. 많이 좀 도와주시고 앞으로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네.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기보다 좀 덜하죠? 예. 듣기보다 더러운 게 아니고 보통 저를 생각하면 이렇게 생긴 줄 이렇게다가 이거 하나 달린 줄부터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경찰서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무슨 사고라도 낚아보고 오신 것 같은데 아니. 저희 동네는요 영화 보면서 그렇게 큰 무리가 항상 안 일어났고 편하게 여태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뭐 바가지 쓴다 뭐고 방송에 나오는 거 이제 듣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동네는 절대 그렇게 영업 안 했고 항상 상식에 준해서 여기가 그렇게 강정소비가 아니잖아요, 지사님.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주민들 불편 얘기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좀 듣고 있잖아. 너무 길어요. 좀 주민들 얘기를 조금만 들으셔야죠. 조금만 잠시만. 제가 시간 많이 충분히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김영희 씨, 저희가 계획했던 게 있으니까 우선 시사님께 말씀하시죠. 아니 이건 먼저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니, 그 일본 순서 상관없잖아요. 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주민들 얘기 그냥 말씀하세요. 우선이지. 자, 말씀하세요. 괜찮? 뭐 순서대로 하면 돼. 뭐 순서를 정해놓은 게 있나 본데 먼저 하세요. 순서 정해놓은 거 없잖아요. 아, 없어요. 나는 없어요. 주민들 응어리진 거 풀어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라고요. 풀어주려고 온 건 금방 아닙니다. 드릴게요. 아니 먼저 하세요. 뭐 먼저 하면 되지 뭘 그러세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고요. 여기 원주민들이 예전에 지사님 젊었을 때, 나 젊었을 때 여기 잘 나갔어요. 저 사장님 다 지켜주셨고,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법의 공정성, 형평성 때문에 집행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저 앉으셔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방법을 찾자고요. 우리 주민들은 7만원짜리 닭 한 마리 팔면서 평일날 6만원 팔아요. 5만원, 6만원 팔다가 여름에 15일, 20일이에요. 장마 끝나면. 뉴스에 보니까 우리 가게 때리면서 자리값, 아래 가게, 옆 가게 다 그래요. 자리값 10만원 받고 앉으면 20만원이다. 그래서는 안 되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그래서는 안 되겠죠. 때려야죠. 그런 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이 동네는요, 10,000원 올려서 7만원 받아요. 아침에 엄마들이 애기들 놀리러 와요. 그래서 저녁 때 가요. 방학하면 초등학생들. 하루 종일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지 몰라요? 멀리 어딜 가요? 서민들이 해외를 갑니까? 뜨거운데 해운대 갈까요? 교통비가 길값이 얼마예요? 여기 전국에서 다 와요. 물론 인생 선배님이고 여기 터줏대감들 고향분들 유시님들이 그렇게 키워주셨고, 그래서 서민들이 여기 와요. 10만원 가면 시컷 먹고 가요. 엄마 아빠들이 행복해해요.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 가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자리값 110만원 받고 다 그렇게 폭리 취하고 하는 데는 단속해야겠죠. 형평성, 공정성도 다 좋지만 옛날에 운동권에도 운동을 하면 계도기간 있고 적당히 잡았어요. 저도 인천 사태 때 데모 맞고 다 했지만, 에? 이렇게 단칼에 계고장은 매년 왔었어요. 단칼에 그런데 죽이는 거 좋아요. 형평성, 공정성 하면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법을 모르니까. 여기 얼마나 전국에서 다 와요. 와서 엄마 아빠들이 그 애들 놀리느라고. 애들 놀리려고 해운대 가보세요. 지사님 애들 자제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서 해운대 가봐요. 기름값 얼마고. KTX 타고 갈까요, 서민들이? 여기 마을버스 타고 뭐 와요. 마을버스 타고 저 위까지 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애들 놀리다 가요. 얼마나 행복해요. 서민들이 그럼 어딜 갑니까? 길 잘 닦고 나갔다고 강릉 갑니까? 차가 있어요? 차 없으면요. 여기 버스 타고 와서 하루 종일 놀다 가요. 다 좋지만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부셔라. 계단 내려가는 다리 다 부셔라. 다 설치해라. 다 뽀개라. 안 그러면 2천만원 때린다. 지금 서민들이 주머니에 2천만원만 있으면 합니다. 2천만원, 2년 징역 안 살고 2천만원 내요. 2천만원이 없어서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형무소 가서 2년 살까봐 지금 뽀개고 있어요. 실정이 그래요. 그런 한 군데 엄한 데를 그걸 정치한다고, 없앤다고 한다고 표가 올라갑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쉬어요, 그러면? 욕 나온 데에 있으면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걸 단칼에 이거 없애면 이 많은 여기 꽉 차는 사람들이 여름에 어디 갑니까? 비행기 값이 있어야지 해외를 가죠. 지사님이 누구처럼 뭐 서민 가구 얼마씩 주실 거예요? 청년자금 주실 거예요? 그건 옳지도 않고 계도를 해도 천천히 야 이건 심하지 않냐? 시를 통해서 야 계단은 2개인데 하나 줄여라. 니네 이러면 장사 못한다. 어? 천막도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한 2년 3년 가다가 이렇게 정치를 하셔야지.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돈 없는 엄마 아빠들은 애 데리고 어디로 가요? 수영장이 10,000몇천 원이에요. 애 많이 나라 그러죠? 애 셋 데리고 한번 가보세요. 얼마 있어야지 수영장을 갑니까? 여기 10만원 있으면 한 가족이 시컷 놀다 가요. 하루 종일. 그걸 그렇다고 나쁜 것만 보고 이걸 다 없애면 올해도 1억이 넘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가게들이 많아요. 전 재산을 털어서 서민들이. 아 장어는 문제 없겠지. 그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예. 예전처럼 뭐 분신? 그런 거 못해요. 이 사람들은 착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요? 세를 못 낸다니까요. 원주민들 말고 여기가 좋아서 야 이렇게 공기 좋은 데서 장사 소박하게 해보자고 들어온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세를 6개월, 7개월을 밀려요. 그러다가 여름에 한 20일 벌어서 죄송합니다 어르신 그리고 겨울 집세를 냅니다. 5월달쯤. 9월에 여름 벌어서 9월, 10월에 내고 예 또 밀릴 것 같아요. 딸 따스우면 갚을게요.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 사람 다 죽여. 경기 도우미 놀러 갈 데 없이 다 죽여. 뭐 사람 편하자고 사는 거지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하니까 뭐 대강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주민들이 그만하세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 끊을게요. 여기가 뭐 정당 집회가 아니라고요. 지사님도 그걸 원하지 않고. 뭔 여기서 체계를 잡아가지고 뭐 우리들 얘기 대변해 주는 거예요. 국회로 가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격식 따지려면 현실이 그렇다고요. 이걸 방법을 북한산에서 제가 장사하다 왔는데 거기 원주민이에요. 16대까지 살던 사람들이에요. 거기 정리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그거 먼저 정리하고 왜냐? 국립공원의 계곡 거기다 오줌 싸고 똥 싸고 막걸리 먹으면 다 버리고 하수도 정비시설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5년이 걸린 거예요. 그거 다 죽일 거예요? 다 죽일 수 있죠. 막아놔서 갈겨버리면 광주 사태처럼. 이제 시대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주민들하고 교섭하고 5년 걸렸습니다. 이주단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송출을 한 거예요. 거기도 4, 5년 걸렸어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모 계곡에서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쉴 때를 독점하고 돈을 받는다. 그런 집이 있겠죠. 어디나 나쁜 사람 있고 좋은 사람 있으니까. 뉴스에 한두 개 났다고 그래서 이렇게 평범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전국을 다 죽여버리면 어디 뭐 하라고요 지금 갑자기 어디 가서. 다 국립공원도 4년 5년 걸렸어요. 이거를 단칼에 작년에도 개고장이 나왔고 재작년에도 개고장이 나왔어요. 시청 직원들 이제 얼굴도 익어요. 예. 저희가 찬바람 불면 이걸 깝니까? 저희가 풀 다 베고 작년에 물난리 났죠. 물난리 났어요. 그래서 내가 저 시직원들한테 얘기했어요. 하도 다 치우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치우냐 아시지 않냐 왜 이러냐 나 죽으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들 물난리 나고 나서 공사하지 않았냐 1년까지 그때서 갈 때 펐어요. 그걸 저희가 다 해요. 저 윗부터. 여기 사고가 없습니다. 물 조금만 차면 손님 올라가세요. 위험합니다. 하면서 장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 몇 년 걸려서 해줘야지. 자리 많이 깔면 이건 아닙니다. 시에서 통해서 조금씩만 이 정도면 되는데 왜 조금씩만 이렇게 하면서 손님 그러다 보면 손님들 서서히 줄면서 예? 이렇게 해서 우리도 살고 같이 살아야지. 이걸 지금 니네 2천만 원 때리고 2년 돈 없으면 2년 징역 살아. 에? 제가 작년에 얘기했어요. 동네 창피해서 얘기 안 했는데 작년부터 벌금이 나왔어요. 200, 250, 300이 나오더라고. 검찰에서 나왔어요. 저 안 냈습니다. 못 냈어요. 세입자니까 돈이 없어서. 검찰에서 왔어요. 예약 좀 한데 사장님 계세요? 있습니다. 그랬더니 5분 있다 오더라고. 예, 그렇게 와요. 왔어요. 돈 달래요. 그래요. 좀 기다리세요. 세금 낼게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가재요. 검찰까지. 마누라를 가재요. 이게 무슨 뭐 하는 짓이냐. 내겠다고 가재요. 알았어요. 그럼 카드로 낼게. 그랬더니 카드로 내니 검찰청 가재요. 현금으로 지금 입금하라는 거예요. 작년에. 그게 작년부터였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입금했습니다. 꿔서. 옆집에 꿔서. 아 동네 쪽팔린 거 다 나오네. 옆집에 꿔서 입금하니까 그들 가더라고요. 그래서 벌금 낸 게 작년부터예요. 그래서 저희도 알아요. 아 언젠가는 못하겠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도 왜 바보입니까? 감이 있죠. 서서히 정비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도 서서히 알아보면서 먹을 자리 찾아야지. 그래서 올해 나오면 100% 벌금 나오면 200 낸 놈은 400 나올 것이고 300 낸 놈은 한 600 나오겠지. 그래 그러다가 어떻게 그게 2000까지 되면 우리가 그거 내고 어떻게 장사하냐. 그게 안 남는데. 그러면서 떠날 놈은 떠나고 여기서 있는 사람은 좀 넓혀서 시설 이쁘게 놀 거 만들고 하면서 가는 거지.
어떻게 지금 2천만 원 안 하면 2년 징역 산다고 다 없애라. 그것도 합의를 뭐 석현이에서 봤대는데, 저 석현이 이장님 봤대는데 1년이는 아무도 안 왔고 1년이 이장님은 모른다 그러고, 그래서 8월 31일까지래 계고장이 왔는데 그때까지 안 내면 업주 2년 징역 산다 그러고, 없으면 돈 내라 2천만 원. 다 벌벌 떨어요 다. 이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사님. 그 말씀을 했던 말씀 말고 추가로 하신 말씀 마저 하십시오. 추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 말고 더 하실 거, 새로운 거. 이 얘기예요. 아, 얘기 이게 다예요. 다른 분 얘기하시죠. 뭐. 그렇죠. 뭐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다 이해합니다. 속이 후련합니다. 그러실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작은 영토라는 아, 그거.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뭐 옆에 사람께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의 다 속마음이 그럴 겁니다. 그렇겠죠. 예. 여기 지사님 오신 데서 서로 얼굴 안 붉히고 점잖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뭐 화나는 건 사실이죠. 제가 그 요구 사항이랄까 뭐 건의 사항이라고 하면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1억 3천 권리금을 주고 올 4월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또 한 3,500, 4천 정도 투자를 했고요. 한여름 장사하니까 딱 투자한 만큼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여름 끝나기 전에 이제 장사를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요. 근데 그런 집만 해도 이 골짜기 안에서 제가 알기로 4-5집 정도가 돼요. 그래서 너무 좀 가혹하다. 뭐 매년 계곡장은 날라왔지만 그게 이제 관례적으로 늘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뭐 올해도 그러다 말겠지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단칼에 사실은 저희가 뭐 자발적으로 철수를 한다고는 했지만 자발적인 건 아니고 뭐 외형적으로는 뭐 압력이 없었지만 협박이었어요. 사실 2천만 원 벌금을 물든지 징역을 가든지. 저기 뭐 소화청 같은 경우 500만 원에 철거 비용까지 너희들한테 부담하겠다. 그 얘기 듣고 어떻게 철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고 사실 압력에 의해서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너무 한 번에 이렇게 내몰아 버리면 저희도 나라에 세금을 내고 하는 그 경기도민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뭐 해충 퇴치하듯이 그냥 밀어버려, 다 밀어버려, 없애버려 이렇게 해버리시면 저희가 어떻게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좀 유예기간을 주십시오. 그게 뭐 2년이 돼도 좋고 3년이 돼도 좋고 그 규모를 좀 줄여가면서 뭐 이제 그 양주시에서 나와가지고 다 파악을 했거든요. 자대가 몇 개고 다리가 몇 개, 계단이 몇 개고 뭐 이런 거 현황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뭐 다음 해에는 그거 반으로 줄이자 아니면 뭐 3분의 1을 줄이자 그 다음에는 또 반을 줄이자 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좀 적응할 수 있는 시간도 벌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좀 갖고 뭐 아까 근데 서두에 공정한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먹힐까 싶기는 한데 저희가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유예 기간을 좀 어느 정도 짧게라도 주시면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을까.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번영회장을 먼저 그 두 분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 이런 걸 저희가 제가 답을 해드릴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저는 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듣고 나서 지금 결과에 따라 달라진 얘기였어요. 저도 믿어보기 전에 네. 제가 얘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장 이사님 말씀하신 뭐 테마거리 조성이나 또는 저희가 이제 그 도심에 그 상가 지원 사업들도 저희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방식의 이런 계곡 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뭔가 가능한 게 있을지를 저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좀 듣고 싶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오로지 불법
점거한 부분에서만 영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사실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본인의 영업장이 있고, 뭐, 때 되면 또 이렇게, 좀 확장해가지고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뭐 한겨울에 설마 그거 눈 맞으면 사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본래 본인들 영업장이 있으니까, 뭐 그걸 중심으로 뭔가, 본인들이 합법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우리가 시나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는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건 가능하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 제안들 제가 오늘 좀 듣고 싶어요.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래서 테마거리 조성이나 이건 어쨌든 그 중에 하나일 텐데, 가능한 게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좀 이따 이거 한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아까 성함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남규. 아, 우리 남 선생님. 네, 뭐, 저한테 화내는 거 이해합니다. 아까 뭐 화난 거 아니에요. 뭐 표 얘기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 생각하면 안 해야지 이런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정치를 하는 이유는 세상을 바르게 공정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뭐 도지사 1년 더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뭐 이걸 표를 의식해서 하는 행위는 아니고 표를 의식 안 하니까 하는 행위입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예를 들면 저희가 압니다. 이게 수십 년 이렇게 했잖아요. 소위 단속한다고 말을 해놓고 안 해. 뭐 법률 제정해놓고 안 지켜요. 뭐 원래 세상이 그런 거니까 앞으로도 그러겠지. 그래서 심지어 불법 영업장에 대해서 권리금을 받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런 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있어요. 근데 방향을 잠깐만, 잠깐만. 마세요. 우리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릴 거 네, 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말씀하세요. 말싸움하자는 건 아니니까. 방향을 이상하게 잡으시니까 살짝 불쾌하네요. 그럼 당연히 불쾌하죠. 어떻게 안 불쾌하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도 불쾌하기 마찬가지죠. 그러세요. 그러니까 불쾌한 자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고 하실 말씀 더 하도록 네, 하시고 그래요. 중간에 끊어버리면 알겠어요. 이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 되죠. 알겠어요. 예를 들면 어디 역사 근처에 집들이 수요가 많으니까 쪼개기를 해가지고 소위 벌집을 만들잖아요. 이 불법 건물이 더 비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그건 고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나 그 집 비싸게 샀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런 경우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유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수십 년 유예를 해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수십 년을 유예해온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년 개고장 버리고 안 하면 철거한다? 라고 말하고 또 한 번 밀어주고 또 안 하니까 또 보내놓고 또 미루고 사실은 유예를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해온 거죠. 그럼 언제까지 할 거냐 도대체. 그 측면에서 여러분의 답답한 심정이나 그 말씀을 이해해요. 뭐 하다못해 올여름에 갑자기 사가지고 온 분도 있을 수 있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죠. 제 입장. 저는 전체를 생각해야 될 입장이고 선생님은 선생님의 입장이 또 당연히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1350만 도민들을 생각해야 될 사람인 거고 저는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인간이 보나마나 이게 도깨비처럼 생겼을 것이다. 성격도 이상하고 아주 나쁜 놈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점들 때문에 이런 점들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원칙적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상처가 났는데 놔두면 팔이 썩기 때문에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하면 고통스럽잖아요. 분명히 그 근처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아픕니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임받은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위임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여러분이 여기 도민한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픔을 얘기하는데 본인이 원론적인 얘기 결정은 다 져놓고 지금 넋두리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근데 얘기를 하지 결정은 다 말까요? 져놨네 지금. 본인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 좀 들어보시죠. 혼자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들어봐야 되잖아 끝까지. 기다려봐요. 말 끊지 여러분이 말고. 하신 얘기에 제가 답을 드리는 중이잖아요. OX로 하고 끝내버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계셔보세요. 저는 전체를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중에서는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합의해 놓은 것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는 사회에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프겠지만 그 아픔에 저도 공감은 일부는 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걸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겁니까? 하다못해 3년, 5년
미루다가 또 그냥 계속 가요.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도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동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유예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면 유예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게 현실적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뭐 아쉽고 원망스럽겠지만. 아까 잠깐 듣고 말씀드렸지만 그 왜 영월로에서 영업. 네네네. 아까 기자님하고 잠깐 제가 사실 연락했지만 아까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뭐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아까 보셨지만은 뭐 땅에 주차장 쪽에 권리계 그게 하천부지거든요. 하천부지 사용료를 내면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부분도 하천부지 사용을 조금 늘리는 방안을 해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해서 조명 허가를 내고서는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그 내가 낸 세금만큼의 조명을 받은 만큼의 그만큼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한번 연구 좀 해주십사고 제가 아까 제안으로 저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 그 법률상 가능한지 현실성이 있는지는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볼게요. 네, 그런 제안들을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공이 뭐 막 사용하는 건데 독점하는 건 안 되지만 제가 아까 우리 선생님 가게는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들르는 곳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공공에 대한 피해가 크지 않아서 그런 경우에는 뭔가 현실적인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서로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선생님도 한번 가능한지를 좀 알아보시고 우리 도도 그러고 우리 시에서도 한번 알아봐서 하다못해 뭐 수면을 일정 기간 점유를 허용해주는 방법이 가능한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법률가이긴 한데 뭐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할 거죠.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말씀하시다 말했죠. 일단 제가 듣고 싶었던 건 유예가 가능한가가 궁금해서 어렵다는 말씀. 네.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알고요. 네, 첫 번째로 저희가 우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자존심도 있고요. 네. 네, 저희가 25평짜리 집에 사는데 33평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고 애들 등록금에 그러니까 하루 밥 3끼 먹겠자고 이러는 거지 저희가 좀 더 잘 살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좀 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저희도 살고 노이사님이 진행하시는 불법 개울 영업을 안 하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 3일 동안 저희 상인회에서 회의하고 숙고를 한 끝에 저희가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원하는 거는 일단 저희가 좀 큰 집도 있지만 대부분은 영세한 업장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360일 장사가 되는 지역이 아니고 여름에만 영업행위를 해서 1년을 먹고 사는 이런 형식이다 보니까 영업장 대부분이 개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부분의 영업장이 폐쇄되니까 그러면 저희가 결의를 하기를 그러면 개울 장사를 하지 말자. 만약에 도지사님이 유예도 안 주시고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된다면 따르자. 대신 최소한의 밥 3끼 먹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하자 한 게 그러면 지상에서 밥을 먹고 개울가로 발 담그러 가는 것까지는 예. 근데 거기에 선결 조건이 일단은 지상에서 개울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일단 계단을 다 철거를 하니까. 그래서 최소한 위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물론 시에서 저희가 마구 난립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 규격에 이 정도 개수면은 괜찮지 않겠다 해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그렇고. 예, 두 번째는 이 대부분의 영업 장소가 개울가에다가 철거가 되고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아주 협소하고 좀 제대로 형식이 안 갖춰지고 있는데 기존에 뭐 예를 들면 그 방가로라든가 또는 어떤 하우스 같은 형식의 형태들을 가건물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요 부분을 좀 합법적으로 난립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인정해 주시면 개울가에서 영업 안 하고 위에서 영업 행위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 그 요구 사항입니다. 뭐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일단 제가 이 중에 한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저도 이거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말씀드릴 때 저는 액면대로 합니다. 그 정치적 함의 이런 거 없어요. 말한 대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하면 그 뜻이고 뭐 그걸 꼬거나 정치적 언어 저는 원래 안 써요. 그래서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겁니다. 뭐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제가 뭘 하겠다고 하면 진짜 그건 하는 거고요. 검토하는 건 진짜로 검토하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할 거고요. 진입 통로 확보 문제는 저는 하천을 아예 쓰지 말라 그런 뜻 전혀 아닙니다. 거기에다 뭐 콘크리트 치고 뭐 완전히 뭐 보호 설치하고 거기다 시설물 다 넣고 다른 사람 출입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되니 그런 독점 행위를 좀 막자는 거지. 아니 손님이 와가지고 밥 먹다가 내려가가지고 놀다 오든지 먹던 거 들고 내려가 지가 그 물에 들어가서 먹든지 이게 뭔 상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막자는 취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천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 문제는 사실은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하천가도 왔죠. 우리가 지방하천 우리가 관리하자는 거죠. 사실은 그 하천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건 우리 의무입니다. 하천에 접근하게 해야지 접근 못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돈 내서 할 일이 아니고 시나 도에서 돈 내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그게 공공시설 아닙니까? 왜 하천에 못 들어가게 옹벽을차가 막냐고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가능하면 뭐 여러분들이 하라가 아니고 우리가 그걸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번 연구해 볼게요. 그건 우리가 원래 해야 될 일이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 하고 가설물 문제도 좀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요. 그건 이제 좀 하천 부서가 아니고 식품이나 건축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우리 도에서도 같이 좀 메모하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죠. 뭘 하냐면 만약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사안이면 뭐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이게 사실 이런 도시 건축물이 아닌 이런 경우에는 어디 내가 밭에다가 평상 깔고 거기서 밥상 넣고 밥 먹는 게 불법인가?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으면 그래, 건축물의 용도를.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위에다가 아니 나 뭐 파라솔 놓고 아니면 위 깔끔하게 해놓고 평상 놓고 밥 먹는 거 안 되냐? 이거는 건축물이 아니어서 건축구 위반 아닐 것 같고 그 토지 용도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거의 대지예요. 대지는 상관없잖아요, 그 해도. 근데 대지는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해도 되고. 아니 건축물 해도 되고 건축물 아니고 그냥 평상 놓고 해도 아무도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는 우리 시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러니까 하천에 평상을 놓을 수가 없으니 손님들이 앉을 자리를 시상에 하천 구역 외에서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건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토지 용도 규제가 있어가지고 뭐 그린벨트라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러면 그건 사실 안 되는 거긴 한데 여기는 그런 건 없으니까 토지 용도의 밭에다가 1년 내내 평상 놓으면 아마 그거는 토지 용도 위반일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면 대지에다 하는 건 상관없을 것 같고요. 필요하면 이건 대지 용도 변경이나 이런 건 다 해주잖아, 그죠? 뭐 합리적이면 이런 것들은 협의를 좀 해가지고 평상을 합리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행정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게요. 그리고 도에 혹시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게 뭐 변경이 필요하거나 하면 요런 구역은 좀 특별히 이번에 뭐 단속이 되거나 아니면 철거해야 되는 지역은 좀 뭐 예외나 아니면 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불법이 아닌 범위 내에서 좀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걸로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죠. 사실 그게 여러분한테도 좋습니다. 네. 또 한번 뭐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제 여기가 이 동네가 무슨 경관이 화려한지 뭐 바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볼거리가 많은 동네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여기는 공기 좋고 물 하나밖에 없어요. 물도 하수관로로 해서 이제 깨끗해진 지가 불과 몇 년이 안 됐습니다. 이게. 그럼 이 사람들이 와서 장흥하면
경치 좋다는 소리는 안 해요. 공기 좋고 물 좋다는 소리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도지사님께서 지금 하천구를 정리해가지고 이 인구가 매년 100, 뭐 열이 왔다 그러면 10명이 그 다음에 찾아줬으면 되는데 이렇게 시설에 해서 이제 위에서 놀고 밑으로 하면은 분명히 우리한테 유입되는 인구는 분명히 줄을 겁니다. 그러면은 도지사님께서 우리한테 이 정도에서 우리 저희도 지금 싸우지도 않고 여태까지 진행이 되어 왔어요. 양주시청 관계자는 얘기했지만 우리가 저 관계자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한 적도 없고 멱살 잡은 적도 없고 뭐 겁이 난지 어떤지 자진절거식으로 여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교사님께서 해주실 거는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는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 와서 볼 게 없잖아요. 와서 개월도 못 낸 저기 저 음식도 못 먹으러 가. 그럼 볼 게 뭐 있어? 찾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여기가 이게 뭐 대지가 무슨 뭐 땅이 큰 평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냥 시계에서 오솔길처럼 이렇게 들어가 오밀조밀하게 낸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다못해 저희 동네 같은 데는 가로등도 그전엔 지금 달았지만 가로등도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 돈으로 해가지고 유도동을 달아가지고 10m 간격으로 쭉 달았어요. 전기세가 이제 저 나중에 딸리니까는 전기세를 못 내니까 그것도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아, 그것도 전기세를 동네에서? 아, 동네에서 다 냈어요. 예. 다 지금 저희가 회비를 걷어서 냈습니다. 그러면 의사님께서 유입비용가 적어지니까 여기다가 좀 눈에 볼 수 있는 가시가를 볼 수 있는 게 그걸 만들어 주시면은 그러니까 도지사님하고 저기 높으신 분들이 머리가 굳어가지고. 저희도 그래요. 현장에서 정말 현장성 있는 이게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요 그런 저희가 필요한 걸 갖다가 저희가 해서 진짜 작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저기 우리 총무도 있고 그러니까 직접 도지사님한테 전달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저희가 전체적 취합을 좀 해가지고.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는 예를 들면 가로등 동네 가로등 비용을 동네 주민이 내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지금 돼요. 여기서 그리고 노후가 돼가지고 이제 도시 가로등은 시에서 안 해주는데 시골 가로등은 주민이 내라. 이거 좀 문제가 있네. 예, 정비가 됐어요. 양주시에서 돈이 없으면 저희가 지원하지. 좀 기존에도 보기 좋아요. 일리가 있네. 뭐 양주는 까치니까는 까치 들어가가지고 도로를 이쁘게 하시든가 아니면은 여기는 산이 높아요. 산에서 산림도로가 다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이 동네는 놀거리도 없으니까 뭐 보행도로든지 아니면 여기 주민 저기 석현이 해서 뭐 바이크를 해가지고 바이크 여기 그런 거로 좀 운행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 산림도 이용하게끔 해주고 모든 걸 다 이제 저희한테 좀 뺏어가셨으니까 저희도 조금만한테는 좀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런 저희가 이거 사업계획 선행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님께서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최대한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테마거리 조성에 디테일하게 고유액이군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지금 표현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 거리를 보고 또는 좀 더 나아가자면은 무슨 짚라인을 설치를 한다거나 해서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을 해주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어떨까라는 것을 여기에 산이 지금 고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표고가? 한 600에서 상당히 높네요. 그 짚라인을 설치를 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워낙 광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짚라인이 많은 곳에서 찾아오고 또 젊은이들이 여기를 끌게 돼 있거든요. 그래요. 좋은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로등 문제는 시가 좀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이건 좀 이게 그 당시 900만 원 들여서 유도동을 짓었어요. 10m 간격으로. 억울할 것 같아. 억울하긴 뭐 당연히. 아유 도시에 사는 사람들 가로등 다 시에서 내주는데 힘든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는 가로등 값이 네가 내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만약에 혹시 필요하면 저희가 특별조정 그 부분을 지원하든지 뭐 할 수 있으니까 이 동네 주민들 일단 이 동네 문제는 가로등 보수 신설 요금 이런 것들을 좀 대충 추계를 내가지고 저희 계속 지원을 좀 그러니까 일시 지원하는 그 방법을 한번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요.
그 문제는 일단 먼저 처리 좀 하죠.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한 게 없어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하여튼 뭐 둘레길이든지 주변을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는 찜레인 설치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그건 뭐 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합치돼야 될 테니까. 요거 포함해서, 어쨌든 다른 분들 의견도 좀 더 들어보고. 지사님 제가 한 말씀. 아까 하셨죠? 안 한 분 먼저. 예,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도지사님 다녀오고 정말 뵈니까 아주 인대하시고 아주 좋습니다. 항상 아까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피부에서 그런 것 같았는데 피부에서 보면 그렇죠. 예, 예. 나쁜 짓 하는 거. 정말 반갑고요. 저는 이제 저 일반 지금 저 도지사님께서 저 고비골이라고 위에 그 보고 그 길로 쭉 걸어오셔야 되는데 다행히 차로 오셔가지고 거기가 여기 지금 이분까지 여울목까지 왔는데 사실은 거기가 길도 좁고 인도가 없어서 우리 행복 추구권이나 건강 증진 뭐 걸으라고 그러는데 걸을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단부차는 다니지 차는 많이 다니지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항상 제가 우리 이장님하고도 상의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도로 이게 도에서는 도로라고 그래가지고 시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오늘 도지사님 오신 김에 인도를 개설하자. 진짜 하나 해주시고 가시면 평생 우리가 잘 모시겠습니다. 예. 그거는 일단 한번 의견을 다 모아보고 모아보고 인도 개설은 지금 요 골짜기 이쪽 골짜기하고 저쪽 골짜기 하고 저 아래쪽은 어때요? 인도 상황이 아래쪽보다는 됐어요. 그 예산이 얼마 드는지 좀 한번 평가해 보시고요. 인도를 개설할 공간들은 있나요? 하천변으로 해서 저기 그 뭐야? 데크? 데크 식을 깔아도 충분하죠. 데크가 돈 좀 많이 들어요. 아니 우리 이장님이 대충 그 만드는 코스는 다 제가 다 올렸습니다. 아, 했어요? 인삼소를 통해서 이게 우리 수건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몇 번 지금 2년째 지금 제가. 얼마 정도 든다고 하던가요? 우선 예산이 없다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든다고 하더냐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몇십억? 몇억? 아니죠, 몇십억이죠. 근데 그거는 너무 방대해가지고 도의 힘을 빌려야지. 그러니까 인도서 개설하는데 몇십억까지 들진 않을 것 같은데. 몇억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몇십억까지는 아니고요. 그거는 몇십억이 들 수도 있죠. 왜냐하면 토지를 하기 따라 다르겠지. 사유지를 수용할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안 하고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하면 지 지금 현재 차도도 좁습니다. 차도도 지금 한 라인에 3m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좁아 보이긴 하네요. 여기가 이 도로가 덤프 추럭이나 추레라 뭐 또 하여튼 앞사방 같은 큰 대형 추럭이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관광지 내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광지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관광지역에 1300m가 관광지인 거 아세요? 1300m가 관광지예요. 국민 관광지. 지정이 돼 있어요? 네.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광지가 32년 됐어요. 86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홍영섭 이런 사람이 시작을 해가지고 87년도에 여길 고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땅을 수용하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수용한 땅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냐면 시도에서는 그걸 세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 계약서 쓰고. 이게 뭔지 아는 것 같아요. 국민관광지라고 해서 그전에 저희가 국가 사업을 해가지고 지정을 뭐 유명할 때. 그래서 그때 해가지고 이런 뭐 주차장도 조성을 해서 주차장 부지용 뭐 공공시설용으로 토지를 확보했는데 엉뚱한 데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여기 앞에 내다보시면 이건 이제 수용해서 주차장으로 잘 쓰죠. 그런데 개인이 집이 있는데 집에 붙은 땅이 80평을 줬어요. 그리고 옆에 땅은 다 수용하고 이걸 돈을 받아야지. 지금 몇백만 원씩. 세를 주고 있다 거기다가. 그러냐. 그런 경우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냐면 수용을 당했어요. 그럼 요만큼 썼어. 나머지가 짜투리가 이렇게 남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지금 또
이제 경우는 어떤 경우는 대부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세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 짜투리 땅 시가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수용한 거 돌려주라. 네. 그 쉽지 않고요. 아 그러니까 쉬운 거면 말씀 안 드리죠. 이게 왜 그런 얘기냐면 지금 제 경우도 이런 경우예요. 내 땅이 이만했어요. 그럼 35년, 37년 전에 이제 측량을 했을 땐 이렇게 땅이 생겼어. 근데 요즘 현대에 와서 측량을 하니까요. 내가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측량을 내가 시에서 한 번 하고 그래서 지금 내 돈을 내고 있지만 또 내 측량사를 불러서 야 이게 무슨 경우냐. 내가 이거 37년 전에 이걸 해가지고 여기다 축대를 쌌었는데 이게 남의 땅이란다. 다시 해주라. 그랬더니 그 측량사가 와서 그래요. 과거에는 꼭지점을 뭐 넣었더니 요새는 남산에 둬가지고 이제는 안 틀립니다. 과거에는 2, 3m씩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우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요지는 네. 수용해가지고 쓰지도 않고 있으니까 돌려주라. 네, 그렇죠. 그건 뭐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거고. 우리가 일단 지정이 해제가 되는지. 네. 아 그래서 해지해달라는 얘기죠. 왜냐면 관광지가 1300m가 관광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여기서 답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시에서 지정했겠죠. 그냥 검토해 보시고요. 그걸 해제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원래의 취지대로 공공용지로 제대로 세주고 이러지 말고 예를 들면 지나가는 사람들 차라도 세울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검토해 봐야 될 테고요. 잠깐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땅이면 말씀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진짜 말씀드렸지만 이만큼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요렇게 쓰고 요거 남았단 말인데 요거 그 짜투리 땅이에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 집 땅하고 붙어 있다 이겁니다. 불화해라. 아니 빼서 가서 요만큼 쓰고 요만큼을 남겼다니까. 이만큼 빼서 가서 요만큼을 남기고 말하자면 귀태 땅을 남긴 건 아니고 안 쓰고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남긴 거죠. 왜냐면 도로 다 만들었으니까. 불안을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사용을 다 하고 있으니까. 불화를 하든지 아니면 환매 해줘라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내가 오늘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네요. 네. 또 우리 선생님 아까 도지사님께 드려서 되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장흥면은 양주시의 변방이고 또 양주의 관문이고 또 도시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적절한 이야기인지 잘 몰라도 아마 전국적으로 봐도 이 면사무소 부근이 이렇게 낙후된 데는 없을 거예요. 시내 버스도 그렇고 뭐 약국 하나 없었는데 요즘 뭐 수리해가지고 열었다고 열면 며칠 안 돼서 닫고 이제 그 판매가 안 되니까 상당히 그 여기가 낙후돼 있고 지금 일군단 앞에까지 지금 1800 뭐 실수세대인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요 3마리 넘어 그러니까 그 고양시에서 거기까지 다 들어차는데 이거 부득이 우리 요 장흥면만 이렇게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이 순시를 오시면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양쪽이 다 높은 산이고 바닥은 좁고 그런데 그 지역을 그렇게 그린벨트로 묶어놓을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검토하셔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린벨트 얘기는 뭐 오늘 주제에서는 약간 벗어나서 제가 또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렇고요. 시간도 많이 좀 돼서 혹시 지금 여러분들 말씀 중에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도 공감합니다. 전들 사실 여러분들 눈에 눈물 나게 하면서 억지로 하고 싶겠어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저도 인생 편하고 그냥 신감 편하고 좋긴 한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를 바라지는 않지만 제 입장은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고 가능한 새로운 대안이든지 개선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 거니까 그 말씀을 혹시 좀 추가로 하실 부분 있으면 하십시오. 저희도 이제 오늘 처음 와봤는데 이 지역만 그러겠어요. 경기도 전역이 그러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가능한 게 뭘까?
일방적으로 피해보지 않게 또 사실은 이때까지 뭐 어쩌면 기득권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저도 그 점 인정합니다.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 사실 상태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갑자기 왜 그러냐 뭐 그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저희도 대책을 만들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디어를 좀 구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보니까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추가하실 부분을 좀 말씀해 보시죠. 네.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 우리 용인 수원 근처에 그 민속촌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린 일이 있어요. 여기 민속 음식촌은 어떻겠느냐. 장흥을?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부서부터 우리 고유에 예를 들어서 초가집도 짓고 그럼 그거는 개인으로 예를 들어서 하자 그러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이제 있을 테고 그럼 도에서라도 지금 민속촌 얼마나 관광 저걸로서 외국인들이 우선 거기 들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음식도 예를 들어서 우리 장흥 계곡이 어려운데 그럼 집집에 개화집 지어놓고 설렁탕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사업 지원해서 이 지역을 그렇게 또 방향을 한번 바꾸는 방법은 어떤지 좀 연구해 주시죠. 그래요. 이게 그 관광객이 자연히 찾아오죠. 쉽지 않은 일인데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당장의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좀 현실성이 좀 그래서 답답하네요. 출발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개울이 조사님 말씀하신 계단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기본 지금 다 긁어내라고 하는데 만약에 긁어내서 지금 긁어낸 집도 있고 그러니까 막 다 돌멩이에요. 그럼 사람이 만약에 지금 계단 내려와서 쉬고 가려는데 돌멩이밖에 없는 데서 뭘 어떻게 쉬냐? 쉴 수가 없는 것 같고 또 기본 지금 있는 걸 굳이 다 깨가지고 이렇게 시멘트 공구리를 놔두지 말고 기존 있는 상태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형상을 안 깔고 천막을 안 치고 오는 사람들이 내려서 쉴 수 있을 정도 공간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돼요. 사회재산도 되지만 그걸 다 밀어놓고 나니까 지금 돌멩이밖에 없는 집이 태반이에요. 근데 사람이 내려 손님이 가야 그 돌멩이에서 뭘 싸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가지도 않을 것 같아. 기존 거기다 상을 깔지는 않는다는 얘기지만 기존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밑에 보시면 건널장구 묘 앞에 그 공단에서 하는데 그 앞에는 공구를 쳐가지고 사람들이 텐트도 치고 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쉬어야 사람이 내려가지. 다 밀어놔버리면 돌밖에 없는 데서 어떻게 내려가냐 이거예요. 그거는 여기 주민들이 평상 안 간다는 조건이고 천막을 안 치고 뭐 아시바 같은 거 이런 거 다 철수를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까지 팍팍 긁어낼 필요도 없지 않나. 이걸 좀 참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어요. 참고만 하겠습니다. 네, 참고 좀 해주세요. 아니 웬만하면 부셔야지 않아도 될 거를 꼭 부셔야 되냐 이렇게까지도. 이게 한이 있는 중에 아주 특정 부분에 일부 이러면 뭐 철거 그것도 하나의 원상 복구 방법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다 그러고 있을 경우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닌 집도 많이 그래요. 네, 그냥 그런 아닌 집은 억울하겠지. 아닌 집은 지금 저 집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집은 못하지? 실제 신고 들어오고 그럽니다. 우리는 철거했는데 왜 저 집은 안 철거하냐고 신고 들어오고 그래요. 네, 그런 점들이 있어요. 내려가서 거기 뭐 먹을 수가 없다. 돌멩이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이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 보면 1000걸음이 돼버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한 걸음만 갔으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너무 많이 이걸 아니 자꾸 너무 그래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안 된다고 해야 되는. 네? 자, 저는 그런 정도 하시고요. 그래요. 제가 계속 얘기하면 좋겠지만 아까 정리 삼아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도에서 나온 공무원들도 계시니까 오늘 아마 우리 주민들께서 하신 말씀들이 철거 이후에 원상복구 이후에 뭔가 대책을 좀 세우긴 해야 되고 이 집단 시설지구 이런 데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식품이나 건축이나 이런 쪽 부서들하고 좀 협의를 좀 해가지고 좀 이때까지는 주로 단속 철거 계획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 해당 주민들에게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들을 좀 한번 목록을 한번 뽑아보죠. 아까 얘기한 여기도 나온 아이들도 꽤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여기 관광지를 개발한다 이런 거짓말하고 다닐 수는 없는 거고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좀 찾고요. 하천에 접근 통로가 없는 여기는 좀 특이한데 전부 옹벽 처리가 돼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좀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들 확보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걸 뭐 막을 필요는 없잖아, 사실. 그걸 개인 시설로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 그걸 방치하면은 또 문제가 되니까 하면 뭐 공공 영역에서 하고 비용은 도에서 좀 지원을 좀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 검토하고요. 아무튼 가로등 얘기나 동네에 좀 이렇게 뭔가 동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아이템들을 좀 발굴을 좀 해가지고 양주에서 좀 해주시고 다른 데 의견 좀 모아볼게요. 모아봐서 도에서도 종합적으로 좀 목록을 좀 만들어보죠. 이런 거 중에 이 지역이 맞는 건 이렇게 시행하고 저 지역은 저렇게 하고 좀 옵션들 좀 쭉 한번 발굴을 해보죠. 자, 여러분들 제가 원망 받을 거 알고 온 겁니다. 그 뭐 칭찬 받겠어요. 피해를 주는 최고 지휘자인데 뭐 사실 뜯어먹고 싶겠지. 이해해요. 그러나 누군가는 뜯어먹겠어라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